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가 또다시 위로 상승했습니다. 다만 오늘은 좀 다른 때랑은 다른 점이 포착되죠. 자, 좀 이렇게 화면에 써드렸는데 오늘은 그동안에 강했던 빅테크들, 물론 오늘도 나름대로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늘은 다우 쪽, 그냥 편안하게 얘기한다면 그동안에 중심에 있었던 종목보다는 약간 변두리에 있었던 거, 별로 안 올랐던 거,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종목군들이 무게중심에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줬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 테슬라의 주가가 바닥권에서 탈출하는 모습들을 이미 보여주면서 올라왔죠. 물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이거는 1.5 쌍바닥이다라고 표현하는 그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엔비디아를 보면 엔비디아가 오늘은 좀 못 가고 있네. 근데 이 엔비디아를 둘러싼 마치 우리 예전에 에코프를 둘러싼 논쟁이 있듯이 엔비디아를 둘러싼 논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도대체 이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오늘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이런 말씀드렸어요. 지금의 장은 2024년도의 실적을 미리 끌고 오는 장세다라는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반기 주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할 때 지금의 장은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우라카미 구미호의 4개월 법칙을 완전히 깨면서 움직일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동안에 봐왔던 주가 흐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24년도의 실적을 미리 끌고 오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아주 재밌는 현상인데 여기 하반기에 시장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우리가 이걸 좀 공부해 주는 것이 우리가 매매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매매할 때는 어떻게 해? 그럴 때는 항상 예측만 하는 게 아니라 예측과 대응의 전략이죠. 여러분들 지난번에 칼 아이칸 왜 12조 원이나 날려먹었는지 저는 어떻게 보면은 거기다 놓고 공매도를 때리고 여태까지 버티고 있다? 저는 좀 의심이 가요. 물론 다른 쪽에 인사이트가 있고 워낙 경험이 풍부하니까 괜찮겠지만 어떻게 거기다 놓고 12조를 날려먹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오늘 또 회자되고 있는 바로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 여사 엔비디아를 내려갈 때 던진 건 이해가 가요. 그래서 뭐 일정 가격을 내려가면 손절 친 건 이해가 가는데 가는 게 보였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눈에도 보이셨을 겁니다. 근데 거기다 놓고 다 때리고 엔비디아 효과를 전혀 못 봤다.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는 어디에 참가하고 있냐면 돈나무 캐시우드 여사는 어디에 참가하고 있냐면 지금 엔비디아가 더 간다는 쪽과 엔비디아가 이제는 버겁다는 쪽이 있는데 버겁다는 쪽에다가 비중을 둡니다. 일반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측과 대응의 전략에서 발의 방향은 항상 우리가 지지 않는 게임, 보고 내는 가위바위보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곧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6월 달이 시작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지금 장을 여기까지 물론 계속해서 연속극 봐오듯이 오신 분들은 다시 한번 총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중간에 들어오셨던지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얘가 왜 이래? 아마 이런 느낌도 있을 겁니다. 특히 굉장히 독특한 것이 있죠. 분명히 올해 경기 침체도 있다 그랬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특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올해 연초에 미국 증시를 나쁘게 보는 사람들이 꽤 많았잖아요. 그런데 미국 증시가 강하게 뚫고 올라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금리가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고 고금리 상태에 있으면 원래 나스닥 같은 건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올라갔단 말이죠. 어떤 함정에 빠졌을까요? 내가 오늘 알아야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왜? 주가는 사이클입니다. 내가 이번에 놓쳤어도 이걸 경험해서 알아내면 나는 다음에 성공할 수가 있고 내가 이번에 성공했으면 이건 나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딸들 각각 이런 얘기하죠. 내 자식들한테 물려줄 주식? 글쎄요.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보면 그런 것이 있을까요? 시대가 이렇게 빨리빨리 변하는데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내 자식한테 물려줄 투자 노하우는 있습니다. 왜? 사이클이니까요. 지금부터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강조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준 이유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 역시 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실패에서 배우는 성공학 살아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바로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함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죠.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흐름입니다. 아, 진짜 참으로 험난했던 지난 2022년도였습니다. 하락장이었었죠. 자, 요거 하나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런 기법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표현하죠. 처마 끝에 고드름이 열리면 고드름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열린 이 고드름의 무게가 얼마냐라는 겁니다. 조금 가벼운 무게니 아니면 중간 정도 사이즈니 아니면 큰 사이즈니, 얘가 열린 고드름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팍 떨어지겠죠. 제일 무서운 고드름은 월봉 6개월선에 걸린 고드름이 가장 무거운 고드름이고 가장 많이 빠집니다. 작게는 5위선 고드름, 얼마 전에 나왔었죠. 우리가 한번 매도 신호 나왔던 데 있었죠. 2600선대에서 꺾어질 때 바디 크로스, 그게 아주 작은 고드름, 새끼 고드름이죠. 그 다음에 좀 더 무서운 게 20고드름. 진짜 무서운 것은 월봉상에 고드름이 열리니까 주가가 쭉 빠집니다. 근데 이때 한번 보시죠. 여기서부터 주가 하락장을 보였단 말이죠.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이클입니다. 우리나라는 얘가 내려갈 때, 우리 올라갈 때 보통 몇 개월 올라갑니까? 31개월. 예, 31개월. 아이고, 제가 강의할 때 아주 도움이 되네요. 옆에서 자동으로 오리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자분이 저렇게 탁탁탁탁 대답하듯이, 아, 이거는 내가 조금만 내가 신경만 쓰면 내가 알 수 있구나. 얘는 올라갈 때 31개월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 하냐면 2years라는 표현을 하죠. 작게 잡아서 2years라는 거죠. 내려갈 때 욕하면서 내려가죠. 얼마입니까? A 18. 예, 18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요. 이게 전부 다 about, 에버리지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얘가 본격적으로 하락할 때는 최소한 한 1년 정도 거치면 거기서부터는 주목해서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꺾어질 때 나타나는 독특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바로 얘는 요 그림을 요 화살표 친 요 신호를 잘 보시죠. 요 신호를 보면 얘는 밑으로 뒷구턴이죠. 네. 하락파동. 어디보다 나쁘다? 아, 중국보다 그렇죠. 이렇게 중국보다 나쁘다고 했던 라인이 바로 여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서 선수들도 이 지점은 많이 놓쳤어요. 실제로 저희 그 수강생 중에서도 상위 클래스에 있는 분들도 여기는 본인들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한번 보세요. 이 앞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에 99번을 조정받으면 올라가고 조정받으면 올라가고 조정받으면 올라가는데 얘가 한번 꺾이는 걸 보고 어찌 거기가 시세가 꺾이는 거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 김 수장, 당신 어떻게 하려는데? 저는 이런 데서 수없이 거꾸로 깨져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똑똑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중보다 나쁘다. 이럴 때 하나 꿀팁. 항상 저렇게 뭔가가 장이 어쩌면 폭락이 올 수 있는 자리일 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았어도 저 때는 옵션에 양 매수를 넣는다.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옵션의 양 매수가.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초보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내일도 초보는 아닙니다. 그때 김종철 상이 옵션에 양 매수를 해라.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진짜 이렇게 표현하면 좀 저기지만 논하는 게임이 옵션에 양 매수는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더 무서웠죠. 요거 저희 찐팬분들 아실 것 같은데 요거 뭐죠? 여기 요 자리 제가 깡통 나온다고 한 자리. 여러분들이 매매 기법을 아무리 몰라도 내가 공부하기 싫어도 최소한 이거 하나만은 꼭 쥐고 있어야 여러분들의 생명줄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요거 보면 대세 추세선 240선 아래 60일선이 내려왔다가 여기자로 꺾이죠. 이거 뭐죠? 우리가 주가 내려갈 때 각각의 역들이 있죠. S역, M역, M역, L역, L역, 그 다음에 그린존. 요거 무슨 실평입니까? M파동 실평. M파동 실평입니다. 이거 모르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M파동 실평을 모르면 숟가락 놓으세요. 주식하지 마세요. 정말 위험한 겁니다. 요 그림은 어디서 또 나오냐면요. 아까 제가 주가 사이클 했죠. 항상 나옵니다. Anywhere. 어디서든지 나옵니다. Every time. 언제든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게 어딜까요? 2018년도 10월 때 르르장 폭락할 때. 그 다음에 또 크게 역사적으로 보면 어딜까요? 2008년도에 리먼 사태 터질 때, 야, 이건 벌써 위기가 오는구나 하는 것을 이미 그들은 알고 있는 거죠. 더 놀란 거요? 어딜까요? 2001년도 9.11 테러 터질 때요. 제가 몇 번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아니 얘는 이미 알고 있단 말이지. 주가가 떨 자리에서 주가가 폭락할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9.11 테러. 안 믿어지시죠? 안 믿어질 겁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안 믿어질 겁니다.
어쨌든 여기는 요게 깡통에 나옵니다. M파동 실패형.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이미 얘는 여기하고 여기하고 어떤 거냐면 추세와 파동이 하락의 동방향으로 꺾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자, 이제 여기 가장 최근에 여기. 자,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렇게 눈을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다시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할 때는 빨간 열차가 레일 위에 올라탄다. 올라탔죠. 이미 3, 4개월 전에 이미 얘는 상승 추세로 돌아섰어요. 근데 얘가 상승 추세 돌기 전에 이미 얘가 바닥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을 때 어떤 표현이냐면 끝내 이길이라.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살 때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나는 어떤 타입인지를 내가 한번 정해봐야 돼. 나는 내려갈 때 사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냐. 아니면 나는 시장이 시작됐을 때 나는 쫓아가서 들어갈 때 사기를 좋아하는 타입이냐 그럴 때 어느 쪽이냐는 거죠. 물론 양쪽을 겸하는 게 좋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입니다. 아까 제가 우리나라 시장은 내려갈 때는 18이었잖아요. 그러면 한 1년 이후부터는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에버리지이기 때문에 얘가 밑으로 내려왔을 때 1년 이후에는 얘가 바닥을 너 찍으러 가니라는 그 신호들이 나옵니다. 그때 바로 이 6월달, 여기서부터 1년이죠. 6월달, 바로 이 자리입니다. 2332포인트. 여기가 6월달이거든요. 딱 1년 지나는 자리거든요. 여기가 아까 내려갈 때 S역, M역, 저점 구기할 때 L역. 마지막에 무슨 존? 그린존. 그렇죠. 바로 여기는 그린존이었습니다. 첫 번째 매수로가 나왔던 적이 그린존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보다 이게 과매도 구간인데 여기보다 더 내렸기 때문에 불역존. 그 다음에 여기가 배당락세 했을 때 꼭 사셔서 삼각점 이렇게 돼서 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거. 다음에도 얘가 왔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 바닥존. 바닥이 확인되는 건 여기죠. 뒷구턴이 바닥이 확인되는 자리죠. 바닥이 확인되는 자리인데 여기가 바닥이겠구나라는 걸 노리는 나뿐만 아니라 다음에 내 아들과 딸들이 내 손주들이 저건 지금부터 재테크야. 내가 지금부터 돈 벌 수 있는 자리야. 속칭 저층 아파트야. 전 비유법을 많이 쓰죠. 왜 한번 딱 꽂히면 안 잊어먹잖아요. 여긴 저층 아파트야. 그냥 악재가 있어도 모멘텀이 없어도 얘는 주가가 뜰 수 있어. 그럴 때는 두 가지 봅니다. 하나는 가격상의 바닥과 하나는 기간상의 바닥을 줍니다. 그럴 때 기간상의 바닥은 바로 여기 녹색 존을 쭉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가격상의 바닥. 많이 빠졌는데 많이 올라갔는데 그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아날로그식 표현이고요. 디지털식 표현은 뭐라고 그러냐. 몇 파동이면 주가가 방향을 전환해요? 5파동. 5파동. 우리가 소위 그래서 5캐발이다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파동입니다. 그래서 얘가 주가 들어갈 때 1, 2, 3, 4, 5. 그 다섯 번째 파동이어서 얘가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총 정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 그럼 이렇게 끌고 왔을 때 도대체 뭐가 이렇게 끌고 가고 있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첫째 제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지금 미국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고 투자 안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권장사항은 반드시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퇴할 때 여러분 재산의 3분의 1 정도는 최소한 미국 시장에 박아놔야 됩니다. 아마 그 말 듣고 이번에 미국 시장에 하셨던 분들은 아마 지금 굉장히 즐거우실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 내가 미국 투자를 안 하더라도 미국은 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을 소위 얘기하는 상해 개념입니다. 제가 몇 번 이런 얘기하죠. 올해 연초에 미국 시장이 폭락할 것이다. 미국 시장은 안 좋을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에 저는 일도 동의할 수 없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장은 가는데 미국은 빠진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수출 비중이 중국하고 미국에 편중돼 있고 모든 경제적인 문제, 안보적인 문제, 모든 문제, 외국인들의 수급조차도 전체적으로 미국이 하나의 바로 밑인데 거기가 안 가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더군다나 지금처럼 폭락한다고 해도 거꾸로 신고가를 뚫으면서 올라가는 종목군도 좀 이따 보이겠지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바로 항상 우리가 보셨을 때는 그러면서 미국 증시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미국 증시 어떤 모습을 주는가 한번 위시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보시죠. 자, 위에 게 S&P 500 선물 지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올해 연초 이후에 상승률이 11.4% 정도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아래 게 중국입니다. 중국 증시는 지금 현재 4.5% 상승합니다. 중국은 내가 들어가는 타임을 맞춰서 먹는 모멘텀 플레이를 구사하는 거지
미국 증처럼 우상향하는 쪽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모멘텀 투자고요. 얘는 우상향이기 때문에 돈이 일하게 할 때 가장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여러분이 재테크를 해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미국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럼 얘가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잊지 마십시오. 얘들은 우리는 주가의 꼭지가 재작년 6월 달에 왔거든요. 근데 얘들은 꼭지가 쉽게 얘기하면 주가의 꼭지가 1년,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꺾어질 때 우리는 6월 달에 했는데 미국은 이거보다 좀 더 지난 다음에 1월 달에 왔거든요. 1월 달에 온 다음에 얘들은 곧바로 올해 연초 이후에 주가가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경제 사이클과 미국의 경제 사이클, 주가 사이클은 차원이 다릅니다. 얘들은 항상 위로부터 조정을 받았다 그러면 보통 몇 개월이냐? 13개월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1년 동안 적금을 부면 얘들은 기본적으로 가는 게 5년 정도를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주가에서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가 위로 올라가면서 끌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주고 있고 특히 빅테크 종목군들이 올라가면서 올라갔다는 거죠. 거기 역시 제1선에 있던 선두주자 종목군들은 뭐냐? 바로 이 종목군들입니다. 자, 보시죠.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 종목군들은 직전 고점을 돌파하거나 지금 엔비디아가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있죠. 자, 근데 엔비디아가 최근에 논란의 중심이었습니다. 좀 이따가 팩트체크하고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미 고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십시오. 애플. 요새 긍정적인 재료 계속해서 나오죠. 애플 지금 주가 어디 있습니까? 전 고점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월봉이거든요. 그 다음에 마소도 전 고점까지 이렇게 내리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효과들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같이 훈풍을 주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AI와 연결된 부분이 많고 세상을 바꾸는 업체에 투자해라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컨셉인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재밌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얘들이 올라가서 힘에 부치잖아요.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얘는 가격대가 좀 309, 제가 지금 요 앞에 방송하기 위해서 중간에 월봉에서 잘라놓은 건데 오늘은 다른 종목 올라갔을 때 엔비디아가 약간 숨을 고렸죠. 엔비디아는 400달러가 하나의 논점의 대상이 되는 가격대니까 잘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얘들은 이미 선두주에서 앞장서서 달리고 있잖아요. 그럼 시장이 강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먼저 올라간 다음에 뭔가가 후발주자들이 그 뒤를 메꿔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바로 뒤를 잇는 종목군들입니다. 오늘 미국 시장에서 통신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죠. 아마존발 재료 내용들이 있었는데 얘들은 이제 막 바닥권대에서 이미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메타 엄청나게 올라와 있습니다. 바닥에서. 구글도 한번 보시죠.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여기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대세선입니다. 이 대세선이 얼마냐면 240선인데 얘들은 여기를 그래도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들은 이제 상승 초기에 들어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먼저 선두 주자들이 올라가다가 약간 멈추다 하더라도 얘는 지금 후발 종목군단들이 메꿔줄 태세를 하고 있다는 거죠. 240선 돌파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중심이 되는 거 바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밑에 카카오라는 종목이 재밌게 움직여주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좀 보셔야 됩니다. 현재 주가의 패턴에서 우리가 현상을 보셨을 때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시수를 보면 우리는 뒷구턴이 여기서 나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미 뒷구턴이 여기서 나와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2600을 갖다 놨고, 코삭도 최근에 다시 뭐 2차 전지 절대 외부에서 끝나지 않죠. 그러니까 얘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상 우리가 우리나라 증시를 볼 때 상의 견이 뭐냐 할 때는 미국 증시에서 얘가 힘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미 선두 주자들이 앞에 있는 직전 고점대, 역사적인 고점대를 이미 돌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고점대는 저 위에 3천선 위에 있잖아요. 이미 얘들이 여기를 돌파하고 있고 다음에 후발 주자들이 그 자리를 메꿔주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위로 올라가는데 발의 방향, 이번 때 주시장 어떻게 될 것이냐 할 때는 항상 어떤 패턴을 봐야 되냐면 얘가 월초 위에 있니? 현재까지 월초 위에 있습니다. 하나만 더. 얘가 만약에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걸 때는 얘는 빨 패턴이라고 그러는데 얘가 월초 대비 위에 있고 이렇게 월초 대비 위에 있고 이 시점보다 위에 있으면 빨 패턴이라고 해서 장이 강하게 상승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얘도 보면 현재 월초 위에 있고 이 시점보다 위에 있습니다. 결론,
이 장이 꺾어질 때는 얘는 앞에 있는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있어서 21선이 쌍봉을 주기 전까지는 얘는 내려갈 때마다 저가권대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는 장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2020년 3월 달 코로나19로 주가가 빠지면서 주가가 스타트를 걸었을 때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하나, 여러분들 이 장은 투 years가 갑니다. 부자 되세요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장은 언제까지 끌고 가야 맞느냐 그럴 때 딱 한 가지만 기억해라.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소프트웨어적인 분석입니다. 차트가 아니라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밀고 가라. 그러면 그 전까지 걔가 밀고 가다가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꺼졌거든요. 그럼 지금 장. 아마 여러분 중에서 찐팬분들이 이거 기억나실 겁니다. 소짐, 지금 장은 어디까지 가요 그럴 때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할 때까지는 계속 가라. 근데 막상 금리 인하를 하면 그때부터는 조심하자. 어때요? 사회자분 기억나십니까? 네. 몇 번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이 장은 그동안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굉장히 부담감을 줬던 그런 장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장은 그동안에 눌렀던 악재, 무거운 돌을 제했기 때문에 주가가 위로 상승할 겁니다. 근데 막상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사실 이미 주가가 미리 올라가요. 백신이 발견되기 전에 이미 발명되기 전에 미리 주가가 위로 올라가고 오히려 그 다음부터는 약간 주춤거리듯이 백신 관련된 종목군들도 얘도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가 있을 때는 여전히 괜찮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지금 6월 달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대략 한 28%대로 전날 대비 20%대에서 올라왔지만 여전히 지금 대세적인 분위기는 이번에 6월 달에 금리는 동결할 것이다. 다만 동결하는 것이지 여기서 멈춘 건 아니다 그러죠. 오히려 6월 달은 쉬고 7월 달에 금리 올릴 수 없다라는 이 조사들이 더 많이 힘을 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때 너 어디까지 갈래? 그때는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는 건 재료는 좋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편한 거는 요번에 미국에서 부채한도 협상을 두고 왔다 갔다 할 때 저는 항상 간결한 표현을 좋아하죠. 이 앞에 주가 흐름을 볼 때 주가가 어디가 바닥이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이때 실리콘밸리뱅크 문제가 터졌을 때가 오히려 주가가 바닥이었죠. 언제든지 얘들은 또 다른 악재를 나올 수가 있다. 이걸 제가 어디다 비유했냐면 두조에다가 비유를 했고요. 하지만 그런 악재가 나올 때마다 이 장은 그 악재를 두들길 준비가 돼 있다. 무슨 장세? 뿅망치 장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미국의 패권과 연결돼서. 이번에도 이게 제가 살 때는 참 답답합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을 가지고 계속 매스컴을 장식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이건 오죽하면 제가 편하게 표현은 제가 원래 그런 표현 잘 안 하잖아요. 저는 주가 올라갈 때면 어디까지 올라간다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오죽했으면 야 이거는 짜고 치는 고수업이다. 올해 이런 것이 있을 때 미리 사고 만약에 판다고 하더라도 이 재료가 나오면 올해 주가는 위로 올라갈 테니까 팔고 싶으면 그 이후에 고민해라라는 말씀 드리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지혜 장도 내가 이 장이 이 저층 아파트에서 이 장이 끝났구나라고 할 때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금리 인하가 실제로 될 때가 오픈될 때가 더 큰 맥점으로 보면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이나 마찬가지로 이게 오픈될 때가 그때가 위험한 시점이고 그 이전까지는 얘는 미리 선반영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없다는 겁니다. 특히 2024년도에 실적을 끌고 온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보통 주가가 무너졌다가 정상적으로 갈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 2020년도도 그렇고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주가가 왕창 무너졌다가 갈 때 가장 강력한 모멘텀 소위 우라카미 구매의 버추에서 가장 큰 모멘텀은 금융장세와 역실적장세 이후에 항상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금융상승적인 성격이 강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는 높잖아요. 즉 이게 내년에 실적을 끌고 온다. 최소한 올 하반기 뒤에 4분기부터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거 뭐냐면 금융장세가 아니라 순서가 금융장세가 먼저 오는 게 아니라 무슨 장세가 먼저 끌고 온다? 실적 장세를 끌고 오는 장세가 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의 장을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역시 염두에 두시고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결국은 현재 주가 패턴에서 발의 방향이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는 20선 쌍봉의 모습, 20띵띵의 모습을 주기 전까지는 얘는 우상향으로 간다. 다만 얘가 지금 위로 올라가면서
앞에는 900선대 라인, 그 다음에 2600선대가 바닥으로 다지기 위해서 올라갈 때 왔다 갔다 하는 현상들은 당분간 좀 더 정리될 것같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가가 조정받을 때는 저점에서 매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장을 끌고 올라가고 우리한테도 좋은 효과를 주면서 올라갔던 것이 엔비디아잖아요. 근데 이 엔비디아가 엄청난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뭘까요? 한번 보시죠. 팩트체크. 자, 갑니다. 엔비디아입니다. 여기 보면 파리디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엔비디아가 궁극적으로는 400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이게 맥점이 되는 것이 400달러를 고점으로 보고 얘기하는 쪽이 굉장히 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단기 급등은 좀 과도하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400달러에서는 약간 막힐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난 이미 보유주식 절반을 팔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워런 버핏과 피터 린치 등 소위 가치평가의 계보를 잇는 석학, 다모다란 같은 이런 분은 나는 이미 얘가 너무나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AI를 피우고 다 좋지만 너무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절반을 털었다라는 쪽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주가는 꺾어질 때 항상 말씀만 여러분 이번에 에코프로라인가 가서 한번 보시죠. 얘들도 꺾어질 때요. 최상 위에서 꺾을 때는 3 가가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현재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봐야 되지 주가 위치를 봐야 되지 이것만 갖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하나만 더 볼게요. 주가란 그냥 펀더멘탈만 갖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항상 주가를 갈 때 더 가죠. 우리는 그것을 법이라고 하죠. 왜? 여기에 뭐가 포함됐냐면 사람의 심리가 포함되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항상 더 가고요. 내려갈 때는 더 빠지는 현상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게 지금 400달러에 계속해서 과열이다 아니다 논점이 붙어있기 때문에 당분간 엔비디아가 위에서 흔들렸을 때 얘랑 동반해서 같이 올라왔던 조목 군단들이 같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가가 위로 올라있지만 위에서 꺾이려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유가의 그래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뭐가 내야 되느냐 요거 나오면 대신 주시면 됩니다. 유가 올라가다가 우리가 지난 6월 달에 CPI 미국의 물가가 꼭지쳤을 그럴 때 첫 번째 봤던 신호가 뭐였어요? 세력들이 헤쳐지시고 나갔습니다. 라든지 2020년 3월 달에 주가가 바닥을 찍을 때 상대적으로 고점을 찍었던 빅스 지수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신호는 뭐냐? 바로 장대 음봉이 앞에 양봉을 잡아먹는 음포시 나올 때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좀 이따 10시 반에 여러분께 디테일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아직 얘가 올라가다가 뭔가 에코프로나 뭐나 한번 보시죠. 하지만 걔들조차도 끝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2차 전지도 내려갔다 다시들 뜨고 있잖아요. 얘가 빵 하고 두드맞잖아요. 이게 빵 하고 두드맞아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다만 이게 땅 때리면 여기서부터 드디어 세력들이 가자는 세력과 그다음에 안 가자는 세력이 정면 충돌했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면 충돌한 모습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충돌한 것은 이렇게 장대음봉의 음포선을 꼭 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오가가가 나온가 여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 아직 얘는 많이 올라갔다는 점에서 얘가 계속 아마 어느 정도 이익을 챙기고 싶은 사람들은 400달러 언저리 근처에 많이 아마 걸어놨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얘가 거기서 꺾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음포선 나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정도는 정면하게 들어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상호 실적이 나빠서 올라가다 멈춘 게 아니잖아요. 이 정도면 한 번 쉬었다는 가이드 있구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400달러에서 쉬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음포선이거나 오일선 가가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그러면 이대로 우리나라 장은 그대로 멈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제가 보면은 엔비디아 말고도 애플이 여기 와 있고요. 마소가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종목군들도 밑에서부터 많은 종목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또다시 뭐가 또 밑에서 꼼지락하면서 올라오냐면 테슬라가 하단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요거 기법은 반드시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주가 내려가다 바닥을 찍을 때요. 얘도 한번 보시죠. 얘가 녹색이 1, 2, 3, 4, 다섯 번째거든요. 우리가 소개하는 마지막 파동이라는 거고요. 특히 얘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20이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 올 때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턴이죠. 이거 뭡니까? 소위 4대 급등주 패턴이에요. 근데 얘는 하나만 있죠. 그럴 때 이거를 1.5 쌍바닥에 달아옵니다. 그 어디가 탐이었느냐? 얘가 여기 일선 위에 올라갔을 때, 여기 올라갔을 때
저희가 수강상호 여기서 저희가 공부했던 종목이거든요. 쭉 위로 뻗어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바닥을 탈출한 종목이 있다. 또 오늘 보면은 아까 제가 변두리 있는 종목이 올라갔다 그러는데 먼저 올라갔던 종목이 여기서 멈추고 있을 때 다른 종목이 가격의 괴리도가 크니까 이걸 메꿔주면서 오늘 올라왔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결국 이 장은 뭐냐? 쉴 마음이 아직까지 없다라는 쪽에서 지금 이 장의 흐름을 여러분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뭐 나머지 내용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뭐 부채한도 타결이 뭐 호재다, 뭐 한동안 협상됐다는데 이건 뭐 이미 짜고 치는 고수비다라고 표현할 정도니까 뭐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죠. 다만 이런 가운데서 앞서 얘기 나왔던 금리에 대한 분들, 그런 분들 잘 보셔야 되겠고요. 이미 그것은 제가 2011년도 7, 8월이죠. 이런 것들은 데이터 꼭 갖고 계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서 배우는 주가의 흐름을 여러분 판단할 수 있다는 것도 꼭 한번 보시면서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재밌게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바로 요 내용이 오늘 아침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 헷갈린 게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고용이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고용이 증가가 됐으면 실업률은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미국의 실업률은 3.7로 오히려 3.4보다 또 시장의 예상치는 3.5보다 위로 올라갔어요. 이게 왜 이런 오차가 생기는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자, 지금 고용이 증가됐냐 안 증가됐냐는 이건 기업한테 물어본 데이터고요. 그다음에 야, 너 집에서 지금 쉬고 있니? 너 잘렸어 안 잘렸어? 이거는 가게에다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이 편차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임금 상승이 어떻게 되냐는데 임금 상승률이 일단은 전월치보다 떨어지고 있고 예상치보다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 봐라. 인플레는 점점 잡혀가는데 고용은 괜찮고 또 노동 참여도 지금은 똑같은 데이터 나왔지만 노동 참여도 점점 늘어난다면은 바로 시장이 얘기하는 고락적인 부분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한 번씩은 나와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데이터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 아까 사회자분 질문하셨죠. 자, 그 정답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났다는데 보세요. 여기 지금 네모친 요 자리를 보시죠. 여기 보면 주가가 중간 훅 빠졌죠. 사회자분 어때요? 네. 이때가 언제냐면 시간 한번 보십시오. 9시 30분 10초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표가 딱 발표해서 처음에 뭐가 나왔을까요? 아까 여러분들 보셨던 대로 뭐가 확 늘어났습니까? 비농업의 일자리 수가 네. 늘어났다고 하니까 시장이 어떻게 했어요? 큰일 났다. 이거 앞으로도 굉장히 강하게 금융기축을 더 이어가나 하면서 주가가 확 빠졌었죠. 밑으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룰루랄라 그러죠. 이게 번개 차트라는 건데 녹색이 쌍바닥이거나 빨간 게 쌍바닥이 올라간다는데 얘가 올라갔잖아요. 근데 아마 이건 여러분이 접근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근데 몇 분 보고 보면 좋다고 그랬죠? 30분 보고. 30분만 보십시오. 항상 중요한 것은 데이터가 아니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냐거든요. 보세요. 보시면 요 자리 한번 보십시오. 요 최저가, 요 자리도 그렇고 흐름을 가만히 보십시오. 얘를 보시면은 얘가 순간적으로 내려왔다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죠? 32.5가 우상향하죠. 아마 저는 믿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지금 뭐 유튜브 있는 분들 중에서 저희 수강생들은 아마 미국 파생에서도 참 수익이 크게 났을 겁니다. 왜? 굉장히 베리 이지하고 베리 심플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어떤 지표가 발표됐을 때는 항상 32.5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시장한테 물어봐야지 여러분 예측에다 물어봐서는 안 됩니다. 아니면 아까 번개 차트에서는 20이 쌍봉쌍바다, 60이 쌍봉쌍바다. 항상 내가 보고 대응하는 이 부분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어쨌든 지금까지는 금리 인상은 한 번 요번 때는 건너뛰어야 되는 거 아니냐. 현재 나있는 내용들은 한 번 건너뛰어야 된다. 여기 보면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 여기 차기 부의장에 지명된 제퍼슨 패드 이사도 이번엔 건너뛰어야 된다. 그런데 말이죠. 6월 달에는 건너뛰는데 7월 달에는 위로 올릴 수도 있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이라고 했죠.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어디 와 있느냐? 성장형 패턴에 와 있습니다. 꼭 보십시오. 밑에 마틴이 넓어지고 있는데 우리 여기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게 정마틴이 넓어지고 폭락할 때 얘가 역별로 넓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게 되고 있냐? 정별로 얘가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정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기억하십시오.
아까 제가 서두에 이런 얘기했어요. 저는 이 지수가 올라갈 때 얼마까지 갈 거냐. 얘가 예를 들어서 지금 올라갈 때 보통 시장에서 얼마 나오냐면 뭐 2,800까지는 갈 거야. 무슨 소리야? 이번에 3,000 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잘 맞춥니까? 계속 틀립니다. 실제 진정으로 우리가 맞추기 쉬운 건 뭐냐면 올라가는 건 열어놓으세요. 중요한 것은 얘가 상승장이다 하락장이다. 시장이 변환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어딘가 의미 있는 선이 깨지는가 안 깨지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계속 얘가 제가 줄을 거놨죠. 이게 뭐냐면 5가가 다음에 요게 5가가 다음에 저점을 붕괴된 신호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가가 그러니까 20이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저점 깨는 현상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깨지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60선이죠. 그죠? 60선이 이렇게 한 다음에 저점 깨지는 현상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엘파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위에 상단은 열어놓으십시오. 닫아놓지 마십시오. 구로 열어놓고 위에서 꺾어줘도 얘가 밑에서부터 저점을 깨는가 안 깨느냐. 얘가 일정한 라인을 깨지 않는 이상은 이 장은 내려가더라도 간다는 쪽에다가 무게중심을 둬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시장은 마지막 변수를 볼 겁니다. 뭐를 볼까요? 이겁니다. 14일 날 FOMC가 결정되는데 마지막 지금 일부에서는 또 팽팽하게 또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쪽도 있는데 그 부분을 마지막 결정이 될 것은 뭐냐면 바로 13일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얘는 또 판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현재 주가 유치가 매우 중요한데 성장형 패턴에 놓여져 있고 지금 이 장은 내려가더라도 다른 후발 종목군단들이 그 자리를 메꿔주고 있는 장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얘는 최소한 5가가의 저점 붕괴 나오기 전까지는 그다음에 금리 인하를 한대더라 라고 할 때까지는 내려와도 다시 딛고 올라갈 겁니다. 문제는 실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당했을 때 그때까지 우리는 이 장을 현재로서는 긍정의 마음으로 가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나머지는 10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